우리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이자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이제는 글로벌을 향해 나가는 정통파 야구 분석 유튜브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비공인 국가대표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저희 전력강화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지만 전력 강화를 옆에서 지켜볼 수는 있는 베테랑 야구 기자 2명. 서울 대표 또는 뭐 구대표라도 되죠 저희가. 저희 중구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대표 야구 전문 유튜브 채널. 자, 올 시즌 사실은 이제 10개보다 모두가 궁금한 팀이긴 한데 이 중에서 특히 이 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하나와 함께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열심히 움직였던 팀. 네, 장현식과 김광현으로 FA 2명 외부 영입하는 LG가 올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2013년에 우승하고 나서 전력이 꽤 탄탄하기 때문에 왕조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했더니 뭐 뒷심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 3위로 조금 처졌고요. 그 와중에 3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전력 보강 영입에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올 시즌은 염경엽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 예, 맞습니다. 특히 더 염경엽 감독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 많은 변화도 예고했어요. 염경엽 감독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 많이 준다고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뭐 공식 인터뷰에서도 밝혔죠. 네. 그러니까 눈앞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리빌딩에도 초점을 맞추고 팀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1군 자원 육성이죠. 리빌딩이라는 게. 근데 그건 미래를 위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당장 올 시즌 현재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새 선수가 새 얼굴이 필요하다 지금. 새 얼굴 없이는 올 시즌 정상권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를 구단 내부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발점이 그렇다. 새 시즌 준비하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굳이 꼭 리빌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매 시즌 이제 주전 중에서 한 명 혹은 2명 정도가 교체가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수 쪽에서 한 명, 투수 쪽에서 한 명 자리를 잡아주면 물론 이제 팬들이 얼굴 익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주전으로 한 명씩 정도는 자리 잡아줘야 이게 선수는 계속 굴러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LG가 그동안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일단 액면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LG가 주요 스태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달 초에 전략 세미나를 했어요. 많은 팀들이 하는 거죠. 모든 구단이 하는 건데 그 지난해를 리뷰하고 새 시즌 방향성을 잡으면서 화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뒷심이더라고요. 뒷심. 경기 후반 뒷심? 예, 경기 후반 뒷심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불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전체 시즌 후반기가 너무 약했다. 예. 뭐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올해는 후반기를 좀 강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 여기에 방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경우 보면은 그 6월까지 그 83경기를 했는데요. LG가 45승 2무 36패였어요. 승률이 5할 오픈 6리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7월 이후에 61경기에서 31승 30패. 5할을 간신히 넘겼죠. 예, 그런데 결국 스태미너 싸움에서 밀렸다. 이게 뭐 자체 진단이고요. 사실 염경엽 감독이 지난해 6월 보내면서요. 저희가 영상 제작도 했었는데 기아만 보고 가겠다고 했고요. 일종의 이제 기아를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는 공식 인터뷰, 비공식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리고 기아가 사실은 뭐 지난해 초반에 좋긴 했지만 이범호 감독 첫 시즌이었잖아요. 감독으로서 등등해서 시즌 중후반 이후에 틈이 보이면은 바로 잡겠다. 예,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결과는 LG와 계산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따라가다가 쳐졌어요 오히려. LG는 7월이 약했는데 기아는 7월 이후에 42승 22패입니다. 엄청나죠. 승률이 6할 오픈 6리였어요. 그러니까 벌어졌죠. 8월 초반에 약간 흔들리는 됐더니 이후에 확 치고 올라가면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6월 7월 이후를 LG는 굉장히 크게 보고 지금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지난 시즌 페넌트레이스 어떤 우승 결정을 가로지는 승부수, 변곡점 이런 것도 보이는데 기아가 확 치고 나가고 LG가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근데 LG가 뒷심이 부족한 뭔가 이유 같은 것도 좀 분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세미나에서. 뭐 LG가 자체 진단도 했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데 주전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야수 쪽에서 주전 의존도 10개 구단 중에 가장 높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주전 의존도라면은 뭐 베스트 라인업 9명 있잖아요. 그렇죠. 야수. 그래서 시즌 전체 타석
이들 9명의 타석 비율을 볼 때 LG가 89% 선이었습니다. 와. 거의 90%. 거의 뭐 안 바뀌고 다 거의 모든 타석을 소화했다는 거네요. 그 우승팀이었던 기아가 주전 의존도 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공식대로 그 대입을 하면은 81%였어요. 사실은 뭐 기아는 9% 차이. 이게 나성범이 부상으로 빠진 기간도 있고 최영호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을 다른 선수들이 잘 채워줬잖아요. 예.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즌 후반에는 전력이 되는 거죠. 뎁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즌 후반에 LG가 약했던 거는 일단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5강 팀 중에서는 그 삼성이 주전 의존도가 가장 낮았다고. 오히려 뎁스가 좀 넓게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낮았다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후반기에 좋았던 팀이 기아 그리고 삼성이었잖아요. 삼성도 후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사실은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그 반대였죠. 게다가 LG가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인데 사실 주전들의 나이가 좀 많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으면 어쩔 수 없이 스태미너 쪽에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해가 흘렀고 한 살씩 더 먹었죠. 저희 최강 볼펜도 합쳐서 47년에서 49년. 예, 그 저희랑 LG랑 자매 결연을 맺어야 되나요? 최강 볼펜. 근데 농담이고요. 주 플레이오프 작년에 1차전 라인업 9명하고 그 작년에 개막전 정규 시즌 개막전 라인업 9명이 타수만 다르고 똑같아요. 근데 그 9명 나이를 제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죠. 이게 수작업을 한 겁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한 땀 한 땀. 예, 그런데 그 옛날식 한국 나이로 하면은 33살이에요. 33살. 평균 나이가 이 9명이가. 그러니까 맞네. 그리고 만 나이. 나이 계산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신문 나이는 예전에 그냥 한 살씩 뺐잖아요. 연나이라고 32이고요. 적지 않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주축 선수들이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 그 김현수 선수가 1988년생이에요. 88년생. 그리고 88년 빠른 88이에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는 87년생이 동기들이죠. 친구들이죠. 이현진 동기들이죠. 예, 친구들이죠. 예. 뭐 88년생이고 싶어 할 거예요. 김현수 선수는. 그리고 그 1990년생 선수가 셋 있는데 오지환, 박혜민 선수 그리고 박동원 선수 축인데 이 선수들 공통점이 뭡니까? 주축 선수 센터라인이네. 센터라인이죠. 예. 그러니까 포수 박동원, 유격수 오지환, 중견수 박혜민인데 센터라인이 뭐 팀 전력의 골격이기도 하지만 체력 소모가 많죠. 그 포지션이잖아요. 많죠. 이걸 감안하면은 백업 그러니까 1군 뭔가 그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을 그 키워내서 뭔가 가세시키는 거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태다 LG가. 예,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실제로 LG 타선의 기록을 좀 살펴봤어요. 7월 이후 팀 OPS가 0.787로 4위였거든요. 근데 8월 이후로 따지면 0.796으로 5위로 떨어지고 9월 이후로는 0.806으로 숫자 자체는 높아지지만 그럼 투수들이 좀 지쳐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순위는 6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팀 타선의 성적이 점점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순위가 밀리는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어떤 스태미너 부족이라는 공통적인 어떤 분석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나이 들면 이제 베테랑 선수들은 시즌을 이제 잘 운영하는 노하우는 있지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는 조금 모자랄 수 있다. 그 부분들이 LG의 후반기 어떤 치고 올라가는 힘을 못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아껴 쓰려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셨는데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을까 이 자리를 채워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뭐 김범석 선수, 범바오. 그래서 이 선수 정도만 백업으로 타석수를 좀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타석의 재능이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여기서 잠깐 김범석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뭐 해프닝이 좀 있었잖아요. 은퇴설이라고. 김범석 은퇴한다.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뭐 여러 군데 나왔지만 은퇴가 아니고 조퇴였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신년 할애식 때 조금 일찍 귀가했나 봐요. 원래 이제 거기서 이제 눈에 안 띄어갖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날 그 오전에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가 조금 일찍 가도 좋다고 배려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좀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하고 배려를 해야 될 만한 개인적인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렇고 캠프 명단에 좀 빠졌잖아요. 근데 허리가 조금 좋지 않은 모양이고 허리 부상이면 타자가 사실은 정상 훈련하기 쉽지 않죠.
이 정도에서 김범석 선수 상황이 이렇다. 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는 아니다. 은퇴는 조퇴다. 네. 은퇴가 아니 조퇴다. 예. 그리고 이제 허리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일 뿐 뭔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도 맞습니다. 아니다. 아, 그래서 일찍 갔구나 하는 게 좀 내용 들어보니까 저도 그냥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예. 사실 김범석 선수가 이제 체중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예. 이런 타이밍에 사실은 저는 최준석과 예. 이대호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굳이 빼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들긴 하는데. 아 그렇죠. 이제 재능을 잘 살리고 억지로 막 빼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느니 재능을 잘 살리고 쓰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까지 좀 개입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경엽 감독도 어쨌건 김범석 선수를 이제 뭐 백업 포수 후보로는 쓰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난해에도 뭐 김범석 선수가 아니더라도 네. 대수비, 뭐 대주자 요원은 많았잖아요. 특히 네네네. 연경엽 감독 야구의 핵심은 대주자. 대주자가 주연급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올해는 포지션 플레이어로 타석 수를 좀 나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몇몇 지금 보고 있고 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된다. 이들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어요? 지난해 뭐 군 제대하고 상무 네. 제대하고 시즌 중반에 가세했던 그 구본혁 이영빈 선수. 이영빈 선수는 뭐 파워도 있고 발도 빠르고 그래서 조금 적응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여러 관계자가 이들 뭐 사실 이영빈 구본혁 선수는 뭐 여러 팬들이 알고 그렇죠. 있는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이름이죠. 그런데 네. 2022년 네. 서울고를 졸업하고 지금 작년에 네. 그 군필 야수예요. 작년에 푸처스 리그로 복귀했던 군대 갔다 와서 문정빈 선수라는 문정빈 네, 있습니다. 유망주인데요. 이름 좋습니다 아주. 문정빈 선수 이름을 여러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정빈 괜찮다. 근데 이 선수 재밌는 게 네. 지난해 그 2군이죠. 2군에서 28경기만 뛰었어요. 타석 수도 102타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규모는 좀 작아요. 타율이 4할 8푼 9리. 4할 8푼 9리? 타율이? 네. 그리고 장타율 아니고요? 예. 그리고 장타율은 7할인가 8할 돼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6홈런. 네. 그리고 OPS가 무려 1.369. 와. 근데 이런 선수를 가리켜서 저희가 본즈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표본이 좀 적죠. 적긴 네네네. 하지만 이 선수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정빈 선수 이름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LG 기아에서 뛰었던 문선재 선수. 네. 사촌 동생. 커즌이라고 하죠. 문선재 사촌 동생이면 문선재 삼촌이 문승훈 주심이니까 문승훈 주심의 아들이군요. 뭐 그런 얘기가 제가 좀 일부러 안 했는데 뭐 일루수랑 외야가 가능한 카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정민 선수가 이제 LG 타선 라인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승훈 주심은 이제 LG 경기 주심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원래 강진성 선수 이제 타석에 들어설 때 강광해 주심이 이제 주심 안 보기로 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기피 신청 이런 룰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문승훈 주심은 그런데 ABS가 도입됐잖아요. 네. 좀 무관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제 하프 스윙 같은 게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하프 스윙이 있죠. 사실은 혹시 모르니까. 비디오 판독이나 이제 좀 기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사람이 좀 개입하는 좀 범위가 좁아졌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프 스윙 요새 또 이슈가 되니까 하프 스윙 비디오 판독 도입되기 전이라면 혹시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해받을 일도 안 하는 게 좋죠. 괜히 서로 부담되는다. 가끔 고쳐 입지 않고. 자, LG가 사실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범석 선수가 포수 못 보잖아요. 포수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포수를 좀 짐을 빼기로 했잖아요. 박동원 선수가 안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년생 우리나라 이제 36 되는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동원 의존도가 지난 시즌 너무 높았어요. 944.2이닝으로 전체 포수 중에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을 가진 1등이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이제 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박동원 선수의 백업 포수로는 그 지난해까지 같은 또 베테랑이죠. 더 베테랑이죠. 허도한 선수가 뛰었죠. 허도한 선수는 해설위원으로 하고. 유쾌한 포수였는데 이 자리에 이주원 선수라고 유망 포수입니다. 이 선수가 1군 백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실제로 이주원 선수도 포스트 시즌 때 박동원 선수 빠진 자리에 이주원 선수가 앉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선수도 2022년 입단 선수. 이거 원저리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22년 입단 선수가 많아요. 뭐 김도영 선수도 있고. 맞습니다. 22년에 워낙 재능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은 시즌 개막 이후에 많이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냥 이제 이름을 거론하는 거 외에 이제 LG가 문제가 파악이 됐고 스태미너가 부족, 뒷심 부족 이런 문제가 파악이 됐고 원인도 알았으니까 이걸 준비를 이제 일찍부터 시작을 했겠군요. 이제 새 선수를 키우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경 기자도 뭐 데스크니까 기사 여러 번 봤잖아요. 기사도 직접 쓰기도 하는데 LG가 지난해 마무리 캠프 1군 선수들 그 가까운 경기도 이천에서 했어요. 이천에 뭐 2군 구장 있잖아요. 아 좋죠. 그런데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뭐 LG에서 훈련량이 많았던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감독에 따라서. 뭐 아주 뭐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2001년인가 2년에 김성근 감독도 2001년 있고, 겨울이겠죠. 이제 2002년 앞두고 박종훈 감독들도 있고 등등 훈련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영경혁 감독 사령탑 이력에는 이렇게 훈련 많이 한 적은 없었다. 원래 영 감독은 이제 강훈이라고 조금 거리가 먼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경혁 감독의 팀의 스프링 캠프를 가서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군요. 그 2016년이에요. 네네. 그 미국 애리조나 그 넥센 히어로즈 캠프를 갔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한 10시 반쯤 캠프에 도착을 했어요. 운동장에. 근데 제가 뭐 잘 아시겠지만 얼리 버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9시 정도까지는 가는데 뭐 이용긴 기자 잘 아시겠지만 애리조나 굉장히 넓어요. 차 갖고 움직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0시 반 정도 도착해서 감독 뵙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그날 그 허구현 지금 KBO 총재께서 해설위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야구 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두 분이 만났으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길어졌겠네요. 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바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본격적인 취재를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팀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전만 하고. 그래도 다 집에 앉아 안 와요? 그랬더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일 그런 패턴은 아니죠. 연습 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영경혁 감독은 뭔가 캠프 때 그 백업 선수까지 하나하나 그 역할을 주잖아요. 역할을 주고 개인 훈련에 방점을 두고 준비시키잖아요. 이번에 마무리 캠프 그리고 아마 1차 스프링 캠프도 훈련량이 많을 것 같은데 1차 그 애리조나 캠프죠. 근데 영경혁 감독이 뭔가 시간각의 싸움을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보다는 나서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렸고 영경혁 감독 어떻게 보면 철학이 없던 지금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LG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의 육성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훈련 많이 한다는 얘기들 이 팀 저 팀에서 많이들 들리고 하나도 뭐 강원했고 롯데도 미야자키에서 뭐 수비 특화 강한 훈련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방향성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경혁 감독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자율 훈련을 하고 훈련 시간을 줄이고 밀도 있게 하는 게 유행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훈련량이 늘어나는 거 보면 왜 그럴까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입단 선수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정도를 두고 리그에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있는 선수를 잘 쓰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훈련량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 쪽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 워낙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선수를 빨리 끌어올려야 팀의 전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정들에 대한 어떤 방점을 굉장히 구단마다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신인 드래프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대졸 선수를 잘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조금 뭐 전체적인 그 아마야구 구조에서는 좀 문제죠. 지금 심하게 대졸 선수를 안 뽑는 올 시즌 사실은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역대 최소로 대졸 선수를 뽑혔는데 그 판단 과정에서 구단들이 대학에 가서 선수들이 성장을 기다리느니 지금 재능들이 괜찮기 때문에 구단에서 얼른 뽑아서 구단에서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강한 훈련이 트렌드가 되는 건 그만큼 좋은 선수들, 좋은 젊은 선수들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얼마나 빨리 각 구단들이 끌어올리느냐가 시즌 성적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LG는 젊은 선수들 많이 키우고 있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 뒷심에는 이제 그 시즌 전체의 뒷심과 이제 경기 후반의 뒷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기 후반의 뒷심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장현식, 김광윤들 영입, 심창민까지 영입하면서 불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강화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LG가 그 경기 후반이 문제였죠. 2023년까지만 해도 LG 하면 최강 불펜이었어요. 최강 불펜 말고 최강 불펜. 네, 불펜 자책이 뭐 1, 2위 다퉜고 2위로 내려앉으면 좀 섭섭할 그 정도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불펜 자책이 5.21까지 떨어집니다. 6위예요, 6위. 5강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펜. 사실 이제 고우석 빠지고 지표로. 그럴 때만 해도 워낙 뎁스가 커서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확 가라앉았어요. 자신 있었죠 팀에서는 사실은. 그런데 뭐 말씀하셨듯이 FA 시장에서 뭐 장현식, 김강률 영입하고 또 심창민 선수까지 가세시킨 거는 어떤 식으로든 안전장치를 여러 군데 마련해 놓겠다 이런 취지 같고요. 뭐 기존에 김진성 선수 베테랑이죠 있고 또 커올라오는 선수 중에 뭐 이종준 선수 공 좋습니다.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관건이 그 정우영 선수, 그리고 백승현 선수, 박명근 선수. 사실 이 선수 세 선수가 재작년만큼만 작년에 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한국 시리즈 갔겠죠. 그런데 지난해 이런저런 이유로 부진했던 이름들이에요. 여기다 뭐 이우찬 선수도 있고요. 이들 선수들이 얼마나 다시 바닥치고 올라올 것인가. 이게 LG의 올 시즌 후반기에 좀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오는 건 분명한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더 내려가기 힘든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LG가 그 시즌 후반 그 불펜에 뭔가 승부 수도 있어요. 후반에. 지금 말씀드린 자원이 잘 돌아간다면은 6월 이후에 상무에서 이종용 선수 전천후죠. 선발되고 불펜되고. 전천후죠. 그리고 이 선수가 가세하고요. 또 뭐 당연히 있어야 될 이름인데 유영찬 선수 지난해 마무리였죠.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수술대 올라서 지금 재활 중인데 시즌 후반기 복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는 사실은 7월 이후 굉장히 LG가 힘들었는데 6월까지 지금 갖고 있는 전력으로 잘 버텨주고 이들 선수들이 뭐 정상적으로 합류한다면은 불펜이나 투수력 뭔가 좀 다툼에서는 뭔가 여름 싸움에서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LG 선발은 뭐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에다가 이제 임창규, 손주영까지 4명까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최원태 선수가 뭐 빠졌지만 일단 4명은 괜찮은데 그 5선발. 5선발. 5선발을 지금 송승기 선수라고 송승기 자완 1순위라고 하는데 이 선수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를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든 구단이 한 7명 정도 선발 자원은 뭐 준비시키잖아요. 뭐 말씀하셨듯이 치리노스랑 뭐 에르난데스는 뭐 확실하고 상수고. 임창기, 손중 좋잖아요. 근데 송승기 선수가 저도 막 그 예전에 봤던 기억도 잠깐 있고 영상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180 정도인데 몸통이 되게 두꺼워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올드 팬들은 아시겠지만 야구 쪽은 아니고 마라토너 황용조 아니면 황용조. 몸통이 가슴이 두껍고 그리고 축구 선수였죠.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 땅땅한. 근데 뭐 키가 아주 작은 건 아닌데 땅땅하고 팔 스윙이 굉장히 짧으면서 빨라요. 디셉션이 좋았습니다. 정유성 느낌이 좀 나는 건가요? 송윤수 선수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죠. 송윤수 선수 굉장히 오래된 기자네. 송윤수 선수를 얘기하네. 옛날에 해태와 또 LG에 뛰었던 투창 선수였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흐름을 또 끊었어요. 송승기 선수. 송승기 선수 해가지고 디셉션이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그 패스트볼도 140, 한 7, 8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력적입니다. 타이밍 맞추기가 타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뭐 같은 자완주의 손주영 선수가 지난해 부쩍 컸잖아요. 이 선수는 키 191에 뭔가 위에서 내리꽂는 페스티벌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트래킹 데이터로도 뭔가 두 선수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송승기 선수 지난해 퓨처스 리그 이제 성적을 살짝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경기 나왔는데 11승 4패. 평균 자책 2.41. 2점대. 그리고 피안타율이 2할 2푼 1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여기에
지난해 트레이드로 그 롯데 손호영 선수를 내주고 데려온 우강훈 선수. 우강훈 선수 사이담. 예, 네. 우강훈 선수 이제 사이담 파이어볼로죠. 약간 3쿼터처럼 올라가기도 하는데 네. 공 빨라요. 예. 네. 이 선수가 구종을 좀 늘려가면서 선발로서도 지금 가능성 보인다고. 선발 된다. 선발 옵션을 준비시키는 것 같은데 이 선수 그 뭔가 특징이나 좀 좋게 보이는 조금 좀 포인트가 네. 장타 억제율이 좋다 그래요. 장타를 잘 안 맞는다. 예, 지난해 그 표본이 좀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장타 비율이 2할 때까지 피장타율을 2할 때까지 내렸다.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3할 때도 괜찮은데. 네. 예, 그래서 저 이유를 그 비결이 뭐냐? 우강훈 선수의 그 장타 억제율. 그래서 낮은 볼을 잘 던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네. 예. 강한 공을 던지잖아요. 세게 던지죠. 파이어볼인데. 제구가 아직 다져지지가 않아서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단점인데 그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가만히 노림수도 안 되고. 맞습니다. 노림수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선수가 예전에 그 두산 베어스에서 뛰다가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가 다녀왔었나요? 그렇죠. 이해천 선수. 이해천 선수 떠오르는데 이해천 선수 예전에 그 등판하면은 팔각도가 막 왼손차 뒤에서 막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양준혁 선수는 당시에 이해천 선수 선발 등판하는 날은 선발로 아예 안 나오려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빼주시면 안 그날 되겠죠. 그 한두 타석 안타 못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밸런스가 흔들리고 타이밍 놓친다고. 우강훈 선수도 굉장히 좀 밸런스 잡기 힘든 투수니까 그런 점에서 기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선수 그 일컫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효과적인 제구 난조라고. 예, 맞습니다. 이펙티브 와일드니스라는 표현을 미국에서도 쓰거든요.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폼은 와일드하고 공은 엄청 좋은데 이게 막 몸으로 날아올 수 있는 약간 위협적인 느낌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운데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맞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FA 시장에서 삼성의 최원태 선수 내주고 데려온 최채흥 선수. 최채흥 선수 선발 해봤으니까. 이 선수 선발 뭐 당연히 후보군이고요. 네. 여기에 그 스윙맨으로 뭐 몇 시즌 뛰었죠. 이지강 선수. 이 선수도 선발 준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지만 7명 정도 우리가 구축을 해놓고 개막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빠지면 이제 불펜 롱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그럴 수 계산이고요. 있고, 스윙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채영 선수도 잠시로 홈구장으로 쓰면 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LG가 여러 가지 이제 새 시즌 앞두고 여러 가지 무브를 가져가잖아요. 선수 외부 선수 영입도 하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뒷심 강화를 위한 어떤 새 얼굴 발굴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박혜민 주장. 박혜민. 예. 박혜민 선수를 이제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저 선수 주장하면 잘하겠다는 느낌도 있고 LG가 좀 한 최근 한 20년 사이에 보면 외부 인사가 그러니까 LG의 프랜차이즈 스타 말고 외부 인사가 주장을 맡았을 때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양새가 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이제 김현수 선수가 처음 와서 이제 주장했을 때 팀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있고 박혜민 선수, 오지환 선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오지환 선수 되게 주장하면서 힘들었잖아요. 박혜민 선수가 주장을 하면 박혜민 선수가 은근히 이 투수 쪽과 야수 쪽을 잘 조율하는 능력도 좀 갖고 있거든요. 요런 점들이 LG에게 좀 새로운 분위기 변화, 요런 아주 좋은 쪽으로의 움직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장현심 형이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박혜민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슬로우 스타터라는 거.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LG라는 인기팀에서 굉장히 팬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성적에 대해서. 근데 초반에 주장 부담과 자신의 개인 성적 조금 부진이 겹쳤을 때 이를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갈까? 요거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서 여유를 좀 가져갔을 때 뭐 리더십이 더 빛을 낼 수 있으니까. 자기 거 생각하고 바쁜데 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박혜민 선수가 헤쳐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LG 잘하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좀 드는 생각인데 잠실 야구장 이렇게 가끔씩 오가다 보면은 지금 잠실 그 야구장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야구장을 좀 내년까지만 쓰잖아요. 그렇죠. 2026 시즌까지만 뛰는데 뭐 그 잠실 야구장을 최초로 홈으로 쓴 프로야구단은 LG죠. 그렇죠. 85년에 이제 오비어스가 그 대전에서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저도 뭐 이용경이와도 마찬가지지만 잠실 야구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팬으로서 경기도 보고 또 일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 이 야구장이 2년 뒤에는 사라지나 이런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LG도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이 잠실 야구장을
사용하는 인연인데 어떤 스토리를 남길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잠실구장 없어지기 전에 예, 갑자기 제가 뭐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약간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그 마지막 입세, 야, 또 저희 국문과 대가 우리 또 아시죠? 그 느낌, 예? 저게 떨어지면은, 예. 아, 그렇죠. 예, 나도 잠실에서의 마지막 경기. 나도 몇 살이지 지금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 사실 야구 좋아하는 사람 중에 잠실 야구장 한 구석에 추억 하나 묻지 않은 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눈물 날 것 같아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새 구장에서 더 멋진 야구 볼 수 있도록. 예. 뭐 최근 아까 정해진 거 보니까 그 대전 신구장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예, 대전인 붙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화도 잘 되고 LG도 잘 되는 재미있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최강 볼펜은 이제 캠프 본격적으로 며칠 뒤에 다들 출발합니다. 이미 출발한 팀들도 있고 선수들도 있고 캠프 소식까지 잘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